금요일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각 종목별로 나눠서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마켓 스크리닝 오늘의 핵심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금요일장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장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미국 시장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좀 많이 조정을 받는 종목군, 그래도 좀 버티는 종목군들 구분을 해서 스크리닝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엔비디아가 춤을 췄습니다. 엔비디아 하락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도 조정을 들어가면서 대형주들 조정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DB 하이텍도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다 급락 흐름입니다. 리노공, 솔브레인도 하락폭이 좀 강한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한미일 반도체는 잘 버텨주는 모습이네요. 덜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 반도체 장비주들 대체로 조정받고 있는 분위기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장 초반보다는 좀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 급등했었던 SK 이노베이션도 매물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방산주들도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조선주들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또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상승폭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전력 관련주들 이쪽도 어제 오르다가 반락했었는데 오늘은 또 반등하면서 반등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산이라든지 이런 구리 가격에 영향받는 종목들 LS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재룡전기보다는 재룡산업 쪽에서 급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선 기자재 섹터주들도 반등이 1.5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섹터주들도 어제 강세를 보였던 리가캠 바이오 오늘 좀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상한가 갔었던 에이프릴 바이오도 장 초반에 급등 이후에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펩트론과 알테오젠 강세 유지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주도 장 초반 급등하다가 급등까지는 아니죠. 한 5% 정도 오르다가 지금 상승폭 줄었지만 추세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한올 바이오 이쪽이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조금 더 다소 우아한 모습이고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던 콜마 B&H 있습니다. 이 종목 정말로 안 갔던 종목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회복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지금 현재 14% 정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정말 죽어도 안 간 종목이었었는데 오늘 강하게 급등이 나와서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게임주들도 지금 펄어비스, 크래프톤 잘 버텨주고 있으면서 조금씩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 속에서도 종목별로는 좀 흐름이 좀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바이오 일부하고 좀 낙폭과대했던 종목들 중에서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아침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주목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조선과 조선기자재,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입니다. 시장이 대안이 돼주고 있는데 시장 대비 강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아시다시피 계속 지금 전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죠. 대만도 최근에 그랬었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계속 최근에 이제 수주 이런 부분들이 좀 기폭제가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조선도 중국이 좀 치고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또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반등하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전선주들과 전력기기 쪽들, 그다음에 조선 이런 쪽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지금 무탄소 전력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도 그런 탄소 배출을 줄여서 가는 그런 친환경 선박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좀 강점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 있는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무탄소 전력으로 생산된 제품 이런 것들만 받겠다, 100%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대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이슈 뉴스에 따라서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전선 관련주들 대부분이 좀 강세 보여주면서 반등 나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많이 빠졌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거의 한 61선 부분까지 대부분이 다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일정 부분 좀 가미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설비 쪽들도 마찬가지죠.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진짜 지난번에 조정받고 지금 계속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기업이 안 가는 게 이상했었는데 다시 또 개별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가고 있고 전기 관련주들 오늘 다 강하게 대원전선이라든지 세명전기 기타 등등 다 같이 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흐름과 함께 수급 개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조선주를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오션도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급면에 있어서는 현대중공업 쪽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는 가격 메리트
뭐 순환매 이런 측면으로 일단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조정을 받는데 특히나 좀 우려를 낳는 쪽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잠시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좀 오랜 기간 동안 쉬게 될지 또 걱정이 되실 테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잘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로 쉬어갈지 지금이 위기일지 기회일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화장품도 뭐 화장품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30만 원부터 스타트해서 48만 원 갔다 지금 또다시 36만 원대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중소형주 단에서는 시장을 리딩했던 섹터였었습니다. 화장품과 좀 음식료 이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시장을 리딩했었고 반도체 최근에 지수를 강하게 좀 견인해준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대형주와 중소형주 특히 수출주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종목들이 지금 꺾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꺾인 게 완전히 꺾인 건 아니고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일단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좀 엔비디아 흐름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의 종목들도 뭐 기술적으로 일단은 조금 많이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좀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을 상회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조정은 옵션 만기일 오늘 밤이죠.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한 번에 죽지 않는다. 이 부분 다들 들어서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장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1선 정도까지의 조정 시 지지력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쉽게 꺾일 섹터는 아니다라고 일단 좀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얼떨결에 실적보다는 시장 분위기를 타면서 오른 것들이 음식료에서도 많고 화장품에서도 일정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보다는 주요 종목들이 좀 조정을 완료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을 좀 노리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음식료도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지만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 주요 종목들은 조정을 기반으로 해서 농심 같은 경우도 미리 21선 부분까지 조정 받으니까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의 바닥권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리온도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작게 올랐던 그런 작은 기업들 말고 일단 추세가 유지되는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화장품과 음식료는 좀 대응하시고 반도체도 마찬가지 죽은 건 아니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조정이라고 좀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는 약간의 조정인데 자동차 이쪽은 어떨지. 그러니까 반도체 화장품은 약간의 좀 조정으로 봐주셨는데 자동차와 2차전지 보겠습니다. 2차전지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고 자동차는 그래도 버텨주는 종목군들이 눈에 더 많이 띕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 부품 섹터는 현재 플러스권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종목군도 있어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자동차 2차 전지 최근에 모멘텀이 어떤 거였었냐 하면은 중국산 전기차 유럽에서 관세 매긴다 올린다 이거였었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이걸 좀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국에서의 보복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유럽 의회에서 7월 달에 좀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자동차 조정받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소폭 조정. 2차 전지한테는 좀 시련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그걸 기회로 해서 반등 시도를 했었었는데 다시 또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더 밀릴 곳도 없다. 여기서 더 밀려봤자 전 저점 화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ESS 기반으로 이제는 2차 전지를 전기차에다가 맞춰가지고서 뭐 밸류를 주거나 막 이러려면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또 만약에 시장이 이쪽을 선택하게 된다라면은 이 ESS라든지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 SDI 같은 경우 ESS 기반으로 해서 바닥권 흐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바닥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SDI가 더 나아 보이고요. 2차 전지 소재단들도 그렇게 따진다라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돌려 세워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좀 21선 부근 내지는 바닥선 최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2차 전지 소재단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겠나. 가격적인 메리트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이 2,800 넘은 이후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주말이기 때문에 변동성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보시면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 가스정 관련해서도 계속 모멘텀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변동성은 크지만 화학이나 조선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종목들 내지는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순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좀 고려해서 주도주들의 가격 조정과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저점 에서의 반등, 이 부분을 참 적절하게 조금 조화롭게 좀 매매하시고 대신에 좀 현금은 일정 부분 좀 유지해 주시는 전략을 6월 말까지는 조금 써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네, 현금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